네, 한 주간의 정치 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국회 보안이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하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 여쭤볼 주제가 상당히 뜨거운 주제인데요. 근데 이거보다 더 뜨거운 현안이 하나 잠깐 도출돼서 잠깐 두 분의 견해 잠깐 여쭙고 본 주제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른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 수사 자문단을 구성하라고 이제 그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받기 힘들다라고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들이받았거든요. 윤석열 총장을. 이 현상의 어떤 심각성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종민 의원님?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걸 쟁점으로 해서 부딪히는 거면.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윤석열 총장이나 그 윤석열 총장 가까운 분들이 좀 명분이 있을 텐데 네. 자기 식구를 감싸자고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한동훈 검사장. 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명분이 너무 없어요. 네. 그래서 일선 수사팀의 수사를 일단 방해하거나 뭐 제지하거나 이런 의도가 어떤 뭐 이제 검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식구를 감싼다. 이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고 예.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제가 좀 여쭤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어제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뉴스에 보도된 박철환 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부산에. 부산고검. 예. 이분이 이제 한동훈 그 검사장 관련된 얘기를 약간 옹호하는 듯한 글을 한번 올렸다가 네, 맞아요. 쟁점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검찰 내에서 보면 약간 바로미터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면 되게 그게 사람들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이제 존중하는. 근데 이분이 어제 글을 올린 게 네. 이거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 죄가 된다. 한동훈 검사장 건이? 아니고 이제 그 채널A 그 네. 기자들의 이동재, 행위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 문제는 뭐 그 다음 플러스 알파고. 예. 그다음에 이 수사자문단은 이거는 좀 무리한 거다. 오, 그런 거를 어제 올렸다고요? 그런 거를 올려서 내부가 지금 상당히 논쟁 중인데 예. 다수가 이 부장검사 의견에 좀 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오호. 예. 그래서 검찰 내부가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아마 그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 걱정이 좀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뭐 예, 이렇게 예. 표현해도 되는 수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꾸로 그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검사장 이 사건에 그 연관돼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한동훈 그 부산고검 차장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처음부터 이 사건에서 자기 지휘권을 내놨습니다. 네. 수사 지휘권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구본선 대검 차장하고 대검의 부장 5명에게 그걸 넘겨주면서 당신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수사를 지휘해라. 이렇게 빠졌습니다. 넘기고 빠졌고 거기에서 서울지검 중앙지검의 이 사건 저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이 관련된 이 사건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거기서 결정을 했는데 다수 의견으로 결정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의 이 사건 수사팀이 올린 구속영장 건의를 청구 건의를 그리고 기소 건의를 이거는 이 그만한 사건이 아니다. 영장 청구할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기소를 못하는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 기소감이 아닌 사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경우에 검찰총장이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결정된 내용을 그냥 서명만 해도 그냥 이동재 그 기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되고 이 사건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외부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뒤집히면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자 또는 이 사건을 기소하자 이렇게 되면 자기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한테 불리한 겁니다. 불리한데 그걸 받아준 겁니다. 이거를 왜 감싸기라고 이해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 좀 전에 질문하신 거는 중앙지검이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한테
이 사건에서 손 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손 떼고 있는데 손 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오비락인지 모르겠지만 요 며칠 사이에 계속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총대 메고 막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쫓아내기 위한 저는 이제 노력이라고 보는데 이 상황에서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똑같은 그 보조를 맞추는 이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이게 검찰이 물론 이제 그 검사동일 정원칙이라는 게 꼭 뭐 100%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은 예. 이거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검찰이 완전 정치판이 정치 권력 투쟁판이 됐다는 느낌이 들고. 알겠습니다. 콩가루 집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우리 검찰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지금 현격한 시각차만 확인하고 더 이상 추가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사실관계 약간 바로잡을 게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대검의 이제 부장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대검에서 부장회의를 했어요. 이 수사자문단 문제는 결론을 못 내리고 월요일 날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중앙일보에 언론 플레이가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수사자문단을 회의를 했다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 청구할 거냐 그리고 기소 대상이 되느냐 그걸 그 문제, 그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은 이거는 수사자문단이 적정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검 부장회의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들한테 시키는 부장을 건너뛰고 이거는 초유의 일이에요. 그래서 부장들이 어제도 다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들도 설득을 못하는 일을 지금 강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문제예요.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예스노로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서 바로 다음 질문을 드릴 텐데 그래서 공수처가 있어서 수사하면 깔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는 출발할 때부터 우리 야당의 반대를 누르고 강행 처리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는데 그 명분이 검찰 개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 안 하고 신여 노릇 안 하고 청와대 청부 수사기관 노릇 안 하고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것이 검찰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공수처를 밀어붙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밀어붙인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도 잘못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검찰을 윤석열과 그 검찰을 억압하기 위해서 수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출범시켰다는데 문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악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김종민께 만약에 공수처가 출범을 했다면 이거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는 거죠, 의원님?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공수처가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우리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도 이게 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리를 못 하거든요.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 약간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데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을 무슨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년 동안 추진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총장을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내부 감싸기, 정치적인 편향 이런 것들이 검찰 내에서 견제받지 않고 벌어지는 것들 이래 갖고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니 국민 신뢰를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러고 20년 동안 지금 추진해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20년 동안 논란 그러니까 벌여온 거니까 더 이상 안 여쭤보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두 분께 여쭤보고자 했던 거 공수처가 정말 출범될 수 있을까 이걸 여쭤보고자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미래통합당 어제 저희가 최영두 원내대변인이라고도 잠깐 인터뷰에서 여쭤보긴 했는데 공수처 그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없습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없지 않죠. 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출발부터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권력의 신여나 청와대 청부 수사기관처럼 되도록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 그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 강행 처리하고 편법 꼼수 동원하고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공수처로 바로 잡은 다음에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또 저 수사관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걸 정상화시킨다면은
우리로서는 그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그러면 없습니다. 현행 공수법 체제, 그러니까 공수처법 체제에서는 추천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 물론 이 체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위헌 제소도 해놨고 예. 개정도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개정을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네. 이 공수처장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수사관을 대통령 권력 청와대 이 입김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또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비리가 발생해도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물들로 구성이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은 네. 1차적으로 추천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아직 이게 원구성 예. 문제 문제 때문에 그게 매여 가지고 제대로 논의는 안 되겠지만은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저는 추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은 순차적으로 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 개인 그럼 생각입니다. 최소한 개정 약속이라도 받고 나서 후보 추천할 수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예, 개정 약속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핵심인 공수처장과 검사와 수사관들을 정치적으로 독립된 청와대로부터 재련된 그리고 청와대에서 비리가 벌어져도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보장만 확실하게 된다면 네. 그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받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난 그 20대 국회 막바지에 공수처 관련된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 추천인의 7명 중에서 6명의 동의. 그 6명의 동의라고 하는 거는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공수처장이 임명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야당이 보기에 아, 이 사람이면 대통령으로 독립되겠다. 그 인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법률에는 다 독립돼 있다고 돼 있는데 네. 사람이 일이니까 처장이 나머지 수사관들 다 인사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 처장의 임명은 야당이 믿을 만한 사람, 야당이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7명 중에 6명이라고 하는 규정이 법에 명시된 거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걱정은 이제 좀 그 기우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한 가지 지금 이제 조혜진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이제 그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야당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 얘기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보이콧하는 건 정말로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이 옳은 거다. 이걸 관철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합의된 것 또는 법으로 입법된 거는 옳다 또는 따른다. 이게 기본적인 민주주의 또는 승복인데 이미 법이 만들어졌어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입법자가 제 첫 번째 준법자가 돼야 될 입법자가 이 법을 시행을 안 한다. 안 하는 걸 주도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 법에 따를 수 없다. 이걸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을 만한 중립적인 사람으로 관철을 시키는 거는 정말로 노력을 해서 하시되 이 법 시행을 입법이 된 거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입법된 거는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근데 그 입법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단독이었습니다.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아니, 그걸 국회가 깔아뭉개고 입법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했죠. 통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깔아뭉개고 통과시켰고 그래 놓고 이게 출범하기도 전에 좀 전에 말씀하신 야당에게 견제 장치로 거부권 저 비토권을 줬다고 말씀하신 이걸 지금 회수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해찬 개정? 대표가 예. 이해찬 대표 그걸 지금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실이 그 두 개를 사실은 이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표현은 TV에서 계속 나오고 표현은 있고 그냥 특단의 대책까지만 언급을 그 특단의 대책이 그거밖에 야당이 없습니다. 안 하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제죠. 그런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좀 전에 제 개인 지금 안 생각이라고 한다고 말씀. 하고 있어요 다. 아니 지금 이 일을 논의할 시간도 안 주고 있어요. 법적인 원구성 문제도 우리 주호영 대표가 자꾸 위헌이라고 그리고 뭐 탄핵 원구성 문제를 하잖아요. 원구성 문제에 저희를 발목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사실 예산 심의 문제나 이 공수처 문제는 우리가 검토할 시간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조혜진 의원님 그럼 잠깐 좀 우리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제가 좀 예. 기계적이지만 한번 그 확인차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예.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들고 나올 수 있는 수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첫째.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이콧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구성은 하는데 비토권을 갖고 있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예. 그래서 그냥 거기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또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의원님 같은 경우는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은 굳이 그 비토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이십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은 이 원구성 문제 우리 당의 야당의 절체절명의 이 과제였던 법사위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원구성 문제에 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네. 예산 심의라든가 지금
공수처 법안 문제라든가 이게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론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근데 제 개인 생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순차적으로 앞으로 이 독소 조항, 위헌적 조항을 개정해서 저기 약간 좀 뭐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고 기형적인 이런 기구를 정상화시킨다는 그 보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담 그런 조건 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수처장이라든가 검사, 수사관을 이 원래 취지에 맞게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담보를 확실하게 해준다면은 저는 후보 추천도 2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장 후보도 그런 사람이면은 전 추천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백혜련 의원 이미 이제 법 규정 개정안까지 내놨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뭐 야당에게 줬다는 그 두 개 그 추천 그 비토권도 다 지금 뺏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추천위원을 추천하거나 또는 그 추천위원회에서 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으로서 이 그 기형적 법을 개정하는 문제라든가 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청와대로부터 독립된 인사를 임명한다는 그 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런 걸 하지 않고 청와대 하수인을 갖다가 공수처장이나 검사 수사관으로 앉히려고 할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 권한까지도 박탈하는 국리부터 먼저 하고 그 선전포고부터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추천위원을 추천하며 후보를 추천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김종민 의원께 그럼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통합당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이고요. 통합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일관되게 장애투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적 절차, 국회 내의 모든 활동을 방기하고 그러니까 수업은 안 듣고 밖으로 돈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장 문제도 이미 법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처장 임명이 안 되고 또 그런 중립적이고 신뢰할 만한 처장이 모든 걸 다 처리하게 되어 있는 법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지키면 조혜진 의원이 걱정하시는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럼 법을 안 지키는 게 저희 걱정이에요. 법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이미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던 백혜련 의원이 무슨 개정을 그건 다 법이 안 지켜졌을 때를 가정한 여러 가지 시도고 법이 지켜지면 그냥 7월 15일 날 출범하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야당이 통합당이 내부 공론이 있겠지만 조혜진 의원 같은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마 위원 추천을 하고 위원 2분이 정말로 이 사람은 안 된다는 논쟁을 계속 해나가면서 처장 후보에 대한 논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망하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통합당이 저는 오히려 큰 이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이 현재 법상으로도 야당에게 비토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야당에게 2명을 이렇게 추천위원 몫이 배당되어 있는데 그 2명이 우리 미래통합당이면 우리가 견제장치나 비토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 2명도 미래통합당 몫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열린민주당을 통합을 안 했거나 그중에 1명 보내가지고 독자 교수단체를 구성했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이해찬 대표나 또 백혜련 의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 그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는데. 잠깐만요. 근데 이건 원내 교수단체 기준이기 때문에 2명의 그 위원 추천권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니요. 열린민주당이 교수단체가 안 됐는데 거기 한 그 몇 명만 꾸어주면 교수단체 됐거든요. 몇 명을 17명을 보내야 되는데. 아니요. 통합을 안 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그 다른 그 교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닌 다른 교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그 2표 중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그 2표 중에 한 석을 그 당에게 줄 가능성.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비례 전문 그 정당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건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통합이 됐는데 그 전에 그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에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엄포를 놓는거나 또 백혜련 의원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위헌적인 규정까지 강행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은 여차하면은 별도 위성 교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2개 중에 하나를 빼앗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그걸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현재 법상으로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그럼 김종민 의원님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게요. 지금 백혜련 의원 안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백혜련 의원 안은 뭐냐면
어떤 야당이 위원을 명단을 안 내잖아요. 예. 지난번 5.18 위원회도 지금 저 통합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안 됐죠. 1년 동안. 네, 그렇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해서 예. 한 교섭단체가 안 되면 다른 교섭단체 주게 돼 있는데 이거 규칙이에요, 규칙. 운영 근데 규칙이죠. 법은 예.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교섭단체가. 그래서 통합당 외에는 이 공수처에 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왜 이걸 냈느냐. 지금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교섭단체가 둘 이상이 될 경우에는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거지 이걸 통합당을 빼고 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아니, 확인 질문을 아니, 드리겠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예. 야당이 의심하는 게 만약에 안 되면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네.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그냥 구성을 강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공수처법 개정 여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네. 통합당이 공수처 논의에 참여를 안 하고 공수처가 입법이 됐는데 네. 입법을 무시하거나 이걸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시행을 하려면 네. 지금 이 야당의 비협조나 보이콧을 해결할 방법을 법 개정을 통해서 찾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은 야당이 하겠다면 뭐하러 그걸 법을 개정합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논점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사안은 일단 그 후보 그러니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말 거냐. 예. 일단 이게 첫 번째 산인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이제 정리를 할게 이거 같은 경우는 조혜진 의원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을 한다면 뭐 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충족되면 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일단은 좀 관심사는 일단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느냐 마느냐. 예. 이게 좀 관심사인 것 같은데 지금 김종민 의원도 미래통합당이 거기까지는 응한 다음에 이제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라는 전망이신 거고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좀 이제 김종민 의원님 말씀 중에 좀 이게 수정해야 될 30초? 부분이 있는 게 30초. 예. 백혜련 의원이 김종민 의원님 본인 말씀대로라도 이거는 그 위법인 한 위헌적인 걸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네. 민주당이 본인들의 의사대로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백혜련 의원 그 규칙안대로 하면은 다른 교섭단체에 미래통합당 몫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른 교섭단체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네. 여당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교섭단체 줘야 돼요. 없으니까 다른 교섭단체라고 통합당한테 줘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러면 가져갈 이유도 없는 거죠. 네. 민당이 가지고 있는 걸 왜 그러니까 도로 그럴 일이 가져가고 다시 주는 없다라는 겁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근데 걱정 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 자,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속편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일단 네. 대별점이 뭔지만 확인하고 국회 모안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